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고요. 예, 건설회사 관리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메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태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을 수백 번을 해봤을 것 같은데, 오늘의 기분과 느낌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어, 이렇게 언택트 비즈니스로서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화면을 두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일인 것 같고, 제가 한 세 번째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강도의 설레임,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품이 아니고 아메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메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한다고 하면 아메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그 방법적인 수단을 강구를 하신다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셔서 그냥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면 한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모르는 옆좌석에 앉은 분하고 14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끊기지 않고 갈 수 있는 주제가 세상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다들 아시죠? 러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14시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골프입니다. 네. 골프 얘기도 무궁무진하고 끊임없이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가치와 철학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아메이를 가지고 14시간을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메이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 간단하게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걸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답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의 척도는 굉장히 사람마다 틀린데 행복의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얘기한 5개 유리구슬의 저글링처럼 행복의 조건은 거의 가족, 건강, 친구, 일, 정신적인 이 5가지로 거의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는 건 단순한 돈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평생도록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경제적인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80%의 고민은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행복의 조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V노믹스입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발표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V노믹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V노믹스란 뭐냐?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작년부터 1년 반 정도를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금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브이노믹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똑똑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존의 삶의 방식이나 기존의 패러다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접근해야 될, 새롭게 선택해야 될 많은 지들 중에 어떤 것을 빨리 변화를 캐치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변화보다 더 빨리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매일 바뀌고 있다는 건강한 공포를 느껴야 한다. 공포를 이겨내려면 바뀌는 세상보다 더 빨리 변하고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적응 단계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실패하더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해서 펩시코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빠르게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신속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시련 아니면 직격탄이죠. 자, 10명 중 7명이 매출 부진으로,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직격탄으로 폐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1년 이후로는 바로 경제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들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우리가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에 장기 불황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사이클을 탈 수도 있다라고들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죠. 코로나19로 여행업계는 고사 위기입니다. 대출 자금에 폐업도 막막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자영업이나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생산 제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렸냐 보시죠. 영끌, 비투, 주식은 흑수저에게 마지막 동아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나 이런 거 자리들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돌리냐면 주식, 코인, 부동산입니다. 혹시 동학개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학개미? 어, 지금 주식들 다들 하시죠? 관심들 있으시죠? 없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신데 큰 리더들 빼고는 다들 주식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33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3000 지수 이상까지 끌어올린 게 바로 우리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이 3000 이상까지 끌어올리면서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의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회가 없던 2030들이 유일한 호황인 주식, 코인 이쪽에 영혼을 끌어모으고 비투,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작년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호황이 되지 않는데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죠. 왜?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도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핸드폰을 못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주변에도 혹시들 계실 거예요. 투자한다고 해놓고 거의 거기에 목매들고 사시는 분들. 하지만 그분들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면 버는 분들만 벌지 못 버는 분들은 거의 못 벌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전 연령대에서 30대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0대가 15.6%, 40대가 14.8%,
50대 이상이 13.2% 순으로 B2 비율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에서 발간한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들이 왜 B2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기회가 사다리가 사라지고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투기 형태의 어떤 투자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유동성 홍수에 너도 나도 부동산 주식 1682조의 신용위기 경고 등이 켜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900조가 넘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680조, 거의 배 이상의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2019년도보다 지금 한 130조 이상이 더 늘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늘었냐면 실물 경제가 늘어서 늘은 게 아니고 유동성, 즉 자금만 풀려서 빚이 늘어난 거죠. 자, 코로나발 유동성 불꽃놀이는 끝입니다. 하반기 증시는 금리 인상, 비구름 예보가 주어졌다는, 즉 뭐냐면 금리가 쌀 때는 빚을 냈어도 이자 부담이 덜하죠. 그걸로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실물 경제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경제의 금리는 이제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한 그 금액에 따라서 굉장한 부담으로 올 수 있죠. 예전에 그 부동산을 갭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이유가 뭐죠? 금리와 실물 경제가 돌아오면서 실질적인 매매의 하락 때문에 그분들이 한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1680조의 가계부채가 어떠한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2년, 3년 후에 아마 체감되는 경제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주식, 부동산 급등에 자산 양극화가 더 커졌다. 더 멀어진 부의 격차.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벼락거지? 벼락거지란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는 상대적 빈곤을 겪는 계층을 바로 벼락거지라고 하죠.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값 구하기 엄청 어렵죠. 집값은 엄청 올라서 전세값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전도 거의 배 이상이 올랐어요. 전세값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은 더 빚을 내게 돼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자산적 가치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겪는 벼락거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벼락거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엄청나게 심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벼락거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벼락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사회를 이동할 수 있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해서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1980년대, 90년대에 끝이 났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는 새로운 계층의 사다리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이런 계층의 사다리들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단순 복지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계층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줘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뭐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바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 디지털 기술이 각자가 갖고 있었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확실히 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재택근무도 엄청 늘어나고 있죠. 음. 지금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그 밑에 자녀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학교를 매일 다녔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이, 거짓말. 어떻게 학교를 매일 다녀?"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온 거예요. 예. 저희 옛날에 그랬죠.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 뭐 "노트북이 여기 안에서 무엇을 다 할 수 있어. 물도 사 먹겠다." 뭐 이랬던 드라마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야, 물을 어떻게 사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물을 사 먹고 있죠. 공기도 사서 마시고 있죠. 예. 지금 아이들이 지금의 변화를 가지고 그 밑에 자손들한테 분명히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 변화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최근에 발표한 맥킨지 리포트에 보면 코로나19는 팬데믹이 사라진 후 새 국면을 맞이할 세 가지 추세를 가속화했다. 세 가지 추세가 뭐냐면 재택근무, 물론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재택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죠. 요즘은 거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 통해서 거의 인터넷 그 성장률이 한 300% 이상 팬데믹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 AI 이 세 가지의 추세를 가속화시킨 게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오냐. 2020년대 이내에, 즉 10년밖에 안 남았죠. 4,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입니다. 또 3,700만 개 일자리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대체될 것이라고 맥켄지 리포트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변화가 지금 바로 턱 밑에까지 다 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하죠? 간과하죠. 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겠지. 침체가 돼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 주변에 저희 동기들이 보통 인제 지금 거의 부장급에서 임원을 왔다 갔다를 하는데, 예, 그 아이들도 자기 앞에 다가온 위기는 알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혼자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준비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애써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00만 명이 자동화로 대체가 되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미국 내에 벌써 3,700만 개의 일자리는 바로 대체될 것입니다. 자, 컨버전스 2030 융합이라는 뜻입니다. 융합의 2030 미래의 부와 기회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듣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 컴퓨터, AR, VR, 빅데이터 많이들 들어보셨죠?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 하나하나의 독립 기술로도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들이 융합하여 모든 산업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유순하게 변화의 물결을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변화의 물결에 거슬려서 역류를 타느냐,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도 깨졌다. 나홀로 소송, 리걸테크, 인원 증가 등 3중고를 갖고 있는 게 변호사랍니다. 제 친구 중에도 변호사들이 꽤 있는데요. 보통 변호사 수임률이 서울 지방은 어떤지 몰라도 대전은 500만 원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예. 한 건당 거의 500만 원 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00만 원도 깨졌다는 부분은
이제 정보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다음에 AI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리걸테크라고 해서 법무적인 대리 소송이나 이런 것들 대행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변호사가 예전에는 사실을 봐서 했다가면 지금은 로스쿨 때문에 인원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삼중고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러러보던 변호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좋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는 또 직업적 스트레스도 엄청 나더라고요. 뭐냐면 매일 부정적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모르는 채 부정적인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들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들로 변해져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들 있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이 통성이,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극대화되면서 오프라인 서점 3위가 묻어났습니다. 설꽃 잃은 중소형 출판사들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바덴 루니스, 롯데 스타시티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줄줄이 오프라인에 있는 서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세 사업장들은 막 문을 굉장히 많이 닫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서울극장 문 닫죠. 예, 서울극장. 서울에 계신 분들 잘 아시죠? 서울극장. 예. 서울극장이 이제 메가박스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글로벌한 이런 영화관들 때문에 멀티플렉스 때문에 서울극장이 문을 닫습니다. 예. 서울극장에 추억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극장 한 번씩 가보시면 추억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40대도 짐 싼다. 금융 디지털화 노리는 시중은행 인력 줄이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디지털 바람이 확실히 불었죠. 예, 그래서 채용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2년 전 세계적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바로 IT 회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 은행 다닌다 가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년들도 꽤 보장이 됐었고. 근데 지금 거의 한 50대 초반이면 지점장 나갑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면 거의 옷을 벗습니다. 예, 더 올라가도 센터장 정도 합니다. 예. 그럼 50대 중반 이후에 남은 인생, 남은 50년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예, 대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죠. 자, AI가 불러온 또 다른 사회현상 하나 볼까요? 자, 김주아 아나운서입니다. 예. 근데 이 김주아 아나운서가 바로 실물이 아닌 AI 앵커입니다. MBN이 등장시킨 김주아 AI 앵커. 예. 지금 기술 수준이 높여지면서 정식 방송 투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앵커들이 예전에는 강혜안 리더님도 아나운서 출신이시지만 앵커들 하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이제는 이 앵커들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AI는 준비 없이 바로 방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속보, 긴급사항 이런 것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얼마 전 오픈한 더 현대 서울에 있는 국내 최초의 무인 식품관입니다. 한국판 아마존 고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인화가 점점 더 우리 실생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진이죠. 예.
식당에 요새는 키오스크로 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이제 종업원들이 없죠. 주문을 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요새 영화관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그거 만들어주는 직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옷가게도 있어요. 점점 범위가 사람을 대체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무인 식품관에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노카드입니다. 노캐시입니다. QR만 올립니다. 즉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하고 이 식품관에 들어가서 바구니에 식품을 담아서 그냥 나오면 자동적으로 QR 체크가 돼서 내가 굳이 결제를 그때 하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아도 저에게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가 전송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품을 그냥 들고 오니까 마치 도둑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내 카드에서 이미 결제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너에게 어떤 안내나 필요 없이 내가 자유롭게 그냥 담아서 나오는 무인 식품관이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식품관 가면 캐셔들도 많이 계시고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한 분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생산적인 자리에서의 일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는 영향들이죠. 자, 로봇의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공유 경제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숙박업소 감소 및 종사자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일자리도 사라질 가능성입니다. 요새 마을버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이런 쪽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험 운행, 시범 운행, 시험 운행을 다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몇십 년 후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몇 년 후에 우리의 삶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도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내가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거의 반자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의 더 기술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바로 이런 변화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 핀테크입니다. 은행의 대면 업무가 감소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2015년 미국과 유럽은행원의 10%인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0년 뒤 은행 관련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빅데이터 무인 진단법. 그래서 현재 의사 수의 20%만 살아남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사회 전반적인 곳에 관해서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감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코로나 아니면 지금 자동화 시대에 맞춰진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특히나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는데 겨우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즉 뭐냐면 사회의 기반층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다들 노인을 위한 나라밖에 남지 않고 사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게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35년이 걸렸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는데 77년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은 25년밖에 안 걸렸죠. 세금 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금 낼 사람이. 예.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이 고갈이 될 거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이란 지금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중에 부양을 받으려고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들리는 건가요? 아니. 잠깐 제가 뭐 좀 잠깐 차질이 와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반 자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 예전에 평균 수명이 약 뭐 70세, 70세 중반에서 80세라고 했다가 하면 지금 100세 도달론이라는 그 고려대 박유성 교수가 쓴 책자에 보면 100세에 도달하는 확률 지금 약 45년생 45년생이면 한 77세 78세 되는 분들이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4분의 1이랍니다. 지금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분들이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은 거의 100세까지 2분의 1은 사신다고 보시면 되죠. 네. 자, 1970년대 이후생들은 100세까지 도달할 확률이 100%입니다. 100%. 예. 중간에 사고사나 중증 병 질환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100세까지 죽고 싶어도 사셔야 될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예. 그럼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예. 자, 노후에 살아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소득 대안 자녀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선진국의 자녀 의존도 볼까요? 2010년 기준에서 자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에는 72.4%가 자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2010년도에는 30%로 확 줄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떨까요? 예? 지금 자녀의 도움을 혹시 기대를 하시거나 자녀로 나중에 먹고 살고자 하시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찌감치 빨리 기대를 접으시고 노후를 위해서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게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겨우 1%, 0.%밖에 안 돼요. 대신 공적이나 사적 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커졌죠.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다 커져서 있고요. 그러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아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도 계속 늦춰지는 추세예요. 70세, 75세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65세에서 이제 70세로 늦춰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도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최소한 정도 살 수 있는 정도도 가지는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 즉 뭐냐, 계속적인 노동을 한다거나 뭐
흔히 얘기하는 걸로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죠.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없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부부 최종 생존 연령이 90세 플러스 알파입니다. 조금 전에 100세 도달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이제는 50세 미만들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딱 절반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 연령 평균이 53세입니다. 남자 55세, 여자 51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정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선택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다는 걸 인지들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여기 나오네요. 국민연금 수령은 65세, 노인 빈곤율 45%, 대부분 5에서 15%의 수준인데 우리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45%. 예. GDP 대비 사적 연기금 비중 키키야 4.5%밖에 안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을 넣는 비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소리가 적어지셨는데요. 왜 사적 연금을 선진국에 비해서 덜 넣을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3분위 금융자산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예. 자산의 75%가 주택이죠. 예. 지금 요새 집값 엄청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집 팔고 시골로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굉장히 좋겠지만 집 팔고 시골로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이제. 네. 예, 전화가 와서 제가 예. 어디까지 하다가 안 들리셨죠? 예. 집값이 올라온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 아닙니다. 네, 소득 3분의 금융자산이 2억 3천만 원인데 자산의 75%가 주택으로 갖고들 계시죠. 예. 요새 집값이 엄청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집 오른 집 팔고 시골로 가시거나 아니면 저기 좀 외동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지. 하지만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예. 이 집 팔아서 다른 집 가려고 하면 또 똑같이 오른 가격을 주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금리 시기 정착입니다. 정기 예금 금리가 2%대라고 하지만 이거 2%대는 이미 깨졌어요. 지금 2% 정기 예금 금리 주는 은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1금융권에서는. 예.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가면 정기예금 금리가 2%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되죠? 예. 납입금의 한도가 주어져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되면 2% 줍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넣는다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예. 지금 끼케야 1.4%에서 1.7% 정기예금 금리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내가 돈을 막 모아서 금리로 부자 되는 경우는 이제 없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노인 빈곤율이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을까요? 보면 자, 40대에 생활비, 교육비로 73%가 지출이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전 세계가 가트에서 WTO 체제로 변환을 하면서 모든 생산 시설들이 해외로 이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가 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 일자리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종사를 하게 되냐면 서비스직이에요. 근데 서비스직이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고소득의 서비스직과 하나는 저임금의 서비스직으로 나뉩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고소득의 서비스직,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쪽에 고소득의 서비스직에 종사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로 올인을 하고 있죠. 자녀에게 기대는 하지 못한 채 자녀의 교육비로 73%를 지출을 하다 보니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는 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 노인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장 빠른 소득 계층이 어딘지 아세요? 연봉 1억 원대 언저리입니다. 연봉 1억 원 이쪽 저쪽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중산층이라고 보고 있죠. 예. 중산층이 노인 빈곤율로 떨어지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게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왜? 지금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바로 꺾여지는 게 바로 중산층이거든요. 왜?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가진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저축한 게 아니고 이미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급격한 나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든 연령대에서 즐거운 혹은 의미 있는 부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년층 여성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경단녀 아시죠? 예.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채용해 줄 곳은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장년층, 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예. 중년층 남성 볼까요?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예. 이미 퇴직을 앞둔 5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오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꾸준히 나오는 샘물을 파는 것. 그거 일맥상통하죠. 예. 부업을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예. 그래서 그 일을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 요즘 굉장히 뜨고 있어요. ESG 경영. 예. ESG 경영이란 뭐냐면 친환경 기업인가, 사회적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기업인가,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업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기업이 아니면 투자 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모든 기업이 다 이 ESG 경영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예. 아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바로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는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서 앞으로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1%의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자,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그 모든 분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기업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공을 보장을 하진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면 그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우리에게 원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 본사 전경입니다.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이에요. 생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는 친환경 제조회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메이는 1989년도에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준 기업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상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냐면 이거는 아메이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용기부터 내용물까지 전 세계 제품의 80%를 직접 생산한다는 기사입니다. 즉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아메이는 생산회사입니다. 자, 글로벌한 아메이인데요. 연구력은 세계 2위고 과학력은 세계 4위입니다.
산업 영향력은 세계 8위고 기술력은 세계 13위에 세계에서 가장 연구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EBS에서 방영되었던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인데요. 즉 뭐냐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단순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파트너십을 갖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교육 기부 대상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2007년인가 9년부터 해서 16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메이는 약 2천억 정도의 기부를 매년 행하고 있고요. 즉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인 거죠. 자, 아메이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GNH, 퍼스널 케어적인 제품들,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 스카이라든지 이스프링 같이 홈테크 굉장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메이 홈 같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 퀸이나 다른 제품들, 원포원 같이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는 제품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 제품들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강물에 소염제, 항생제 성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수를 하더라도 잘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는데 아메이 이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런 것들도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쓰면 다 제거를 할 수 있죠. 자, 뉴트라이트입니다. 뉴트라이트 중에서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뉴트라이트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 4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건 뭘까요?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면 보통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 건강식품이 아닌 웰니스 이코노미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전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컨버전스 2030이라는 책에 보면 질병관리가 아닌 이제는 건강관리라고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에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바로 건강관리 산업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건강관리 주체가 어디냐? 예전에는 제약회사, 의사, 정부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구글, 아마존, 삼성,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바로 합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웰니스 이코노미 시장이 벌써 94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됐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예. 김미경 강사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커피 머신 같죠? 아닙니다. 커피 머신 같은 영양제 머신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파악하고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양제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우리 첫째 아들 필요한 거 뭐뭐뭐뭐 스스로 알아서 둘째 아들 거, 제 건 제 거대로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맞춤형 영양제가 나오게끔 만들어진 머신입니다. 20세기가 암과의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면역력이 답인 거죠. 예. 자, 이것도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건강 가전입니다. 예.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영양제를 제공받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건강 가전. 이제 가전의 시장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번을 듣는다고 해서 다들 이해가 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고서 모르는 부분들은 초대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에서 한 달에 생필품 구입 금액이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이건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쓰고 있는 세제, 치약, 칫솔, 비타민, 화장지, 커피,
모든 것들을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소비가 그냥 바로 지출로 끝나고 말았던 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슈퍼를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걸로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지출로 끝났는데 지출이 다시 소득이 돼서 돌아오는 캐시백의 형태를 가지는 게 바로 아메이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단순하다고. 단순합니다. 어, 내가 돈을 쓰지만 캐시백이 돼서 나한테 다시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득으로 잡히는 것. 즉 그거를 슈퍼 바꾸기. 그냥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자, 구독 경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넷플릭스 매달 결제하죠. 넷플릭스 금액 얼마죠? 14,500원인가? 예, 그럴 겁니다. 웅진 코웨이 정수기 렌탈 쓰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들 계시죠. 요즘은 안마의자도 다 렌탈 시대입니다. 즉 뭐냐? 매달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렌터카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죠. 리스도 옛날에는 허던 바 달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들 장기 렌트카를 두들기고 있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도 이렇게 정기 배송, 구독 경제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고 아메이의 에이클릭스라는 스마트 오더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에이클릭스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가 하면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혜택은 8월까지만 주어집니다. 8월까지 에이클릭을 스마트 오더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한해서 10만 원이면 총 27만 5천 원 정도 24회차까지 갔을 때 20만 원이면 55만 원, 30만 원이면 82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구독 경제가 진행 중입니다. 자, 아메이는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소비자와 만나기 위해서 그냥 나를 통해서 만난다.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유튜브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요새 엄청 뜨고 있죠. 배민 이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중간 연결고리 그게 바로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곧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통의 변화입니다. 아메이는 각자 그 제품 하나하나에 소비자 기금이 마련돼 있어요. 그 소비자 기금을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유통 구조가 총 광고를 하면서 총판 대리점 그다음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까지 왔던 기존 예전의 유통 방식이 변화를 하죠. 생산자가 소비자까지 올 때 중간에 누가 끼죠? 이제는 예, 대형 할인마트들이 언제부터 꼈어요? 우리나라는 1991년도 5월 달에 예, 이마트가 되면서 이 대형 할인마트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산자 중심의 시대에서 유통자 중심의 시대로 건너왔고 이 유통의 과정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죠? 예,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홈쇼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갑질은 누가 해요? 예, 인터넷 쇼핑몰이 하고 있고요. 홈쇼핑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래도 늘 봉이 되고 있죠. 이것을 1959년도부터 깬 회사가 있어요. 바로 아메이죠. 아메이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다이렉트 거래를 해요. 다이렉트 거래를 해서 똑같이 생산자가 200원의 생산 원가를 들였다면 아메이는 여기 있는 200원을 떼서 생산 원가를 더 높입니다. 왜 높이냐고요? 아메이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제품의 하자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죠. 내가 소비자로서도 리스크가 없고 사업자로서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자가 그만큼 제품의 질을 엄청나게 높여놓기 위해서 이 R&D 연구 개발이나 제품의 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 소비자에게 또 30% 돌려줍니다. 예, 그래서 회원 소비자가 가져가는 가격은 약 700원으로 낮춰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300원을 누구한테 주냐면
회원 소비자들한테 다시 캐시백을 해줍니다. 어떻게 캐시백을 해주냐면 본인이 기여한 바에 의해서. 자, 어떻게 캐시백 해주는지 볼까요? 자, 요거는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20만 원을 쓰면은 실제 영수증이에요. 자, 12만 9천 원 썼더니 포인트 129점 잡혔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쓰면 0.1% 200포인트 쌓입니다. 12달 쌓아봐야 2,400포인트 쌓이는데 아메이는 공동 구매하면 여기 보면 7만 2천 원 정도 쌓입니다. 예. 요렇게 슈퍼만 바꾸면서 지출을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자, 모바일 시대 마케팅의 핵심은 정보와 연결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캐시백이 주어지는가 살펴보면 내가 써보고 좋아서 A라는 분과 B라는 동생에게 아메이라는 슈퍼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도 생필품 20만 원 정도 썼고 A하고 B도 집에서 쓰는 생필품 20만 원 정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나한테 그 슈퍼를 알려준 스폰서분도 20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의 캐시백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 캐시백이 틀려지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노력한 만큼 캐시백을 받아옵니다. 자, 아메이는 가장 늦게 시작한 분부터 캐시백을 돌려드리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매출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케팅 부분은 한 번 들어서 어차피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하고 B는 옆에 좌측에 보이는 대로 3%씩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즉 6천 원씩 돌려드리고 저는 총 매출은 60만 점이면 6%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3만 6천 원 중에서 12,000원을 가장 늦게 가입한 두 분 것을 빼고 나면 2만 4천 원이 저에게 들어오는 캐시백입니다. 자, 저에게 20%를 알려준 스폰서는 80만 점이라는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6% 4만 8천 원을 이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이건 피라미드라는 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AB가 노력한 3만 6천 원을 먼저 돌려드리고 나면 남는 게 12,000원이 있죠. 네, 그래서 12,000원이 나의 스폰서님의 캐시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알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소득이 많죠? 내가 많죠. 예. A하고 B는 각자가 슈퍼 바꾸기 한 노력 때문에 6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됐고 스폰서는 본인의 슈퍼 바꾸기 노력과 나한테 알려준 한 가지 노력이 더 추가가 되면서 수입이 배가 되죠. 12,000원으로. 예. 그리고 나는 내가 슈퍼 바꾸기 한 노력과 A하고 B하고 이 슈퍼를 알려준 노력 두 가지가 더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24,000원으로 또 배가 되죠. 즉 배가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고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메이는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늦게 시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역전되고 수입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아메이가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아메이 돈 안 되는데 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메이가 정말 돈 되는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망핀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나로부터 20만 PB, 20만 점 쓰는 세 분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60만 점이 9% 120만 점이 됐을 때 나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여기 보시면 약 9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면서 브론즈 키트를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자,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내가 6% 이상의 세 분을 또 후원을 하면서 내가 15% 정도 약 즉 400만 PB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 수입은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바로 브론즈 빌더라고 하죠. 예. 그래서 30%의 보너스가 더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요. 대전에 있는 약 4억 원짜리 아파트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예, 5천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 정도 월세 내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4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겨우 15%, 400만 정도의 시장을 형성만 하더라도 그게 평생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천만 시장을 가면 바로 21%라고 해서 이때부터 아메이 사업에 전공할 시작이라고 하는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되면 수입이 한 180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메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첫 번째 천만 시장을 형성했을 때를 바로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하고요.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으로 해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고 호텔에 쌈픽이 되고, 그다음에 12번 내내 시장이 안정화되면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하게 평생 매달 상속 증가될 수 있는 소득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핀들이 간다고 하면, 만약에 에메랄드라고 하면 아메에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하는데 약 수입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연수입. 은행 예치금으로 따지면 약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40억 벌려고 하면 평생 동안 모아도 못 버는 돈이죠. 예. 근데 이 정도 가치를 바로 내가 노력한 만큼 해서 기간을 내가 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아메이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3%부터 시작을 하지만 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소득만큼 하시면 돼요. 자유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메이도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메이를 어떤 분들하고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같이 공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준비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 그룹 안에는. 그래서 여기 초대하신 분들에게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아메이 마케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깊은 것은 초대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시면 되고, 이 사진은 뭐냐면 1900년대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900년에 차가 어디 있죠? 여기 보이는 딱 한 대 있어요. 다 거리를 뭐가 뒤덮고 있죠? 예, 말과 마차가 뒤덮고 있어요. 그때 자동차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얼마 못 가. 왜? 주유소도 없어요. 도로도 없어요. 차값 엄청 비싸요. 음. 그래서 저 차는 이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불과 13년이 지나서, 자, 말이 어딨죠? 저기 하나 있어요. 온통 도로가 다 차로 이제 물결을 이루고 있고, 마차는 겨우 하나 보일까 말까 합니다. 폴 제인 필저가 얘기한 20세기 이후의 3대 혁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동차 혁명이었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돌아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종사를 하시겠습니까? 마차의 바퀴를 만드는 데 종사를 하시겠어요?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시겠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물통입니다. 보통 사람의 소득과 변호사의 소득과 의사의 소득이 물통의 크기만 다르지 이 소득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전환을 시키길 원하죠? 네, 평생 나올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바꾸고자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통은 결국 질병이나 사고, 정리해고, 퇴직. 자, 의사들도 나이 들면 진료 못합니다. 그리고 연세든 의사분들 찾는 젊은이들도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요새는 의사들도 굉장히 친절해졌죠. 설명 잘 해줍니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물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물통은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어느 날은 파이프라인의 수입이 내가 가진 물통을 넘어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메이는 매달 증가, 상속,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그 파이프라인에 나오는 물줄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쫄쫄쫄쫄이라도 나왔으면 한다고 하면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칼칼칼칼 나오기를 희망하시면 그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어느 날 위대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거나 지구를 구하거나 어벤져스가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의 가족 하나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를 구하고 내 옆에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분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나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같이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기원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